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조직 커뮤니케이션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해요. 뭐 조직 커뮤니케이션이면 '우와 회사에 관련된 얘기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지만 회사만 국한이 되지 않아요. 저의 커뮤니케이션은 사실 모두 가정으로 영역이 귀결될 겁니다. 그래서 조직을 보면 우리는 '와 저렇게 대단한 이론 이렇게 해 놓아요.' 이렇게 받아들여요. 근데 가정 얘기를 하면 '아 그게 뭔 소용이 있나.' 약간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큰 쪽에서 약간 작은 쪽으로 좀 제가 일부러 이렇게 좁혀가는 거를 느끼시면 돼요. 제가 서강대에서 신우찬 교수님의 수업을 들을 때 언론대 수업을 들을 때 신 교수님이 인제 많은 대기업 아주 굴지의 기업들의 커뮤니케이션, PR 뭐 홍보 이런 쪽을 진단을 나가세요. 그럼 나가면 조직이 대화가 커뮤니케이션이 수평적이지 못하고 뭐 극도로 수직적이거나 아니면 직원들의 태도가 뭔가 공통적으로 안 좋으면 상사가 비슷한 태도를 갖고 있거나 이런 짐작하는 것들을 많이 알려주셨거든요. 근데 보통 인제 기업에서도 조직을 인제 커뮤니케이션을 진단을 할 때 논문에서 쓰는 어떤 도구 측정안들이 있어요. 그것 중에 한 부분을 갖고 왔는데 조직의 커뮤니케이션 능력을 진단할 때는 3 가지의 그룹으로 좀 나눠요. 어떻게 카테고리를 나뉘면 상사와의 커뮤니케이션 능력을 하나를 보고요. 그다음에 동료나 부하 직원의 커뮤니케이션 능력을 또 진단합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는 그 조직 전체 커뮤니케이션 분위기를 진단을 해요. 그래서 여러분이 어느 조직을 갔는데 커뮤니케이션이 엉망이에요. 누군가가 누군가의 눈치만 보고 있어요. 그럼 그 조직은 정상적이지 않아요. 갑과 을이 존재하거나 할 수 없이 뭐 돈 때문에 명예 때문에 붙어 있는 경우거든요. 그러니까 즐겁고 건강하게 일하는 환경이 아니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유사한 다른 환경을 찾아야겠죠, 건강한 곳으로. 그래서 누군가가 쌍심 지키고 누군가의 모두를 눈치를 보거나 누군가 문 열었을 때 우리 과장님의 아침 표정을 살피거나 그러면 아유 지금 저 같은 사람들이 볼 때는 말도 안 되는 지금의 환경의 문화에서 말도 안 되는 그런 문화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세 개의 카테고리마다의 항목 내용들을 좀 공유해 볼게요. 우리가 상급자와의 커뮤니케이션 능력에 이런 것들이 있어요. 한 7개 정도를 말씀드릴 건데 나의 상급자는 나에게 관심을 보여주고 내 의견을 경청해 주는가. 아 개개인에게 모두 관심이 있어야 하거든요. 남편하고 아내가 그냥 살아가는 게 아니고 오늘 들어왔을 때 남편이 무슨 일을 겪었는지 그때 어떤 감정을 느꼈는지 이 사람은 어떤 욕구나 욕망이 있었는데 어떤 감정이 속상했는지 이런 걸 살펴보아 줘야 돼요. 아니면 정말 이거는 룸메이트처럼 라이머 가족이 얘기했죠, 요번에 이혼하신 분. 근데 안현모 가정 그분이 그러시더라고요. "룸메이트 같다 우리는." 근데 이런 게 감정을 서로 안 돌봐줄 때 그런 거예요. 관심이 있지 않고 그 관심을 표현하는 기술이 있지 않으면 우리는 조직에서도 서로를 알 수가 없습니다. 그다음에 나의 상급자가 나의 다른 의견에도 늘 오픈된 마음으로 들어주는가. 상급자들은 같은 전공의 같은 배경으로 삶을 살던 사람들이 모이지 않거든요. 그러면 다 다른 역사가 있고 다 다른 부모가 있고 그 부모의 리더십도 너무 다른 상태로 커갑니다. 그래서 인생의 그릇도 달라요. 상급자가 가진 인생의 목표가 타인에게는 하등 매력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인생을 바라보는 관점에서는 이게 오픈된 마음으로 인정을 해 줘야 되는 거지 우겨서 될 일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당신이 그렇게 고생해서 얻은 자리가 그 자리면 당신이 가져. 나는 그걸 원하진 않아. 나는 지금의 어떤 경험을 여기서 원하고 싶어." 이렇게 얘기한다고 하면 받아들여야 하지 않을까요? 사람은 모두 다르니까. 그래서 이렇게 오픈된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거, 들어주는가 이것도 1 에서 5점 이렇게 척도를 매기는 것 중에 하나예요. 그다음에 세 번째는 나의 상급자는 직무에 관련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조언이나 정보를 적세적소에 잘 주는가 합니다. 당연히 알려줄 거를 너무 유세 떨면서 알려주거나 "네가 이걸 해 주면 내가 이걸 알려줄게."라는 조건부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뭐 실장님이 뭘 배워야 할 때 제가 조건부를 알려준다. 그거를 써 봤자 여기에서 더 활용해서 우리 조직을 위해서 쓰는 건데 뭔가 조건부가 있다는 건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좀 고민을 해 보시고 네 번째는 나의 상급자는 자기가 알고 있는 사항을 여러 사람에게
좀 빠른 시기에 적절하게 알리는 편이다. 시기에게, 그다음에 개방적으로 좀 태도를 보이고 있는가 이런 부분을 보는 거고요. 그다음에 편협하지 않고 여러 다른 아이디어나 생각이나 개념이나 이상에 대해서 개방적인가. 나의 상급자가 상급자는 그 업무로 그 능력이 뛰어난 사람이에요. 인생관이 그 사람이 뛰어난 게 아니고요. 인생의 경험도 그 사람이 뛰어난 건 아닙니다. 솔직히 말해서. 인생의 그릇이 그 사람이 큰 것도 아니에요. 왜냐하면 우리가 관계 이력에는 나에게 관계를 영향을 미치는 것은 우선은 첫 번째는 부모가 제일 커요. 그래서 부모나 가족 환경이 어떻게 됐느냐가 내 그릇을 만드는 가장 먼저고요. 그다음에 여러의 상급자들 아니면 여러의 동료를 거쳐가겠죠. 그래서 이거는 상급자도 알고 있어야 돼요. 자기가 겪은 인생의 경험이 최고고 옳다라고 생각하면 그 그릇이 최고로 넓은 그릇이라 생각하면 듣는 사람은 환장해요. 답답해서. 네 그릇이 이만하구나. 근데 그거를 어떻게 계속 박수를 쳐주니? 이렇게 된단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세대 간의 갈등 같은 것들의 커뮤니케이션도 조직에서 많이 요청하는 강의 중에 하나지만 조직원들하고 세대가 다를 때 내가 맡고 있 내가 맞다라고 생각하는 그 오만함이 오히려 그게 세대 차이를 만든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사실은 그게 세대 차이가 아닌 거죠, 사실은. 생각의 결함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편협하지 않아야 하잖아요, 인간은. 근데 편협해 놓고 이게 세대 차이라고 붙이는 거지, 편협하지 않았다면 사실 세대 차이라고 말하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인생이나 자기가 알고 있는 그 부분을 제외하면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나보다 더 큰 그릇의 부하직원을 만날 수도 있어요. 그러면 그거를 막 자존심 싸움하면서 편협하게 굴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사실. 그리고 여섯 번째, 나의 상급자와 가족이나 개인적 이야기도 종종 하는가. 그래서 서강대에서 신호찬 교수님이 얘기하시는데 상사가 AI 인공지능 컴퓨터처럼 업무에 대한 얘기만 한다. 그러면 에러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건 뭐냐면 인간이기 때문에 인간을 돌보는 기능, 표정과 이렇게 드러나는 그런 것들을 우리는 읽어주고 격려하고 그런 감정을 조절해주고 같이 협의해서 활용해야 돼요. 긍정적으로. 그럼 김 과장님 오늘 힘드신 일 있었어요? 이렇게 물어본다거나 안색이 안 좋으면 제가 오늘은 커피 쏘겠습니다. 기운 내십시오. 이렇게 얘기한다거나 이런 작은 관심과 애정이 에너지를 서로 줄 수 있는 그런 조직을 만든다는 거죠. 그다음에 또 뭐가 있냐면 상급자와 어떤 의견을 주고받아도 편안해야 합니다. 근데 어떤 얘기를 했는데 그냥 불쾌해요. 뭐 불쾌하게 제가 말을 하거나 누군가 말을 하면 불편한 게 맞습니다. 근데 본인이 그거를 듣기 싫거나 거부한다고 해서 불쾌감을 드러낸다면 이거는 뭐 좋은 태도는 분명히 아닐 겁니다. 그래서 상사와의 이 커뮤니케이션 능력을 1에서 5점으로 측정을 해요. 또 뭐가 있냐? 아까 두 번째, 동료와 부하 직원의 태도는 또 다를 수 있거든요. 상사한테는 정말 간이라도 빼줄 것처럼 하는데 동료와 부하 직원한테는 막말하는 친구들도 되게 많아요. 모두가 그 친구의 눈치를 보도록 하는 사람도 많아요. 지금 세대는 없을 줄 알았더니 있더라고요. 있어요. 그래서 조직의 중요한 일에 대해서 동료한테 적절하게 빨리 듣는가, 이거는 정보가 정확하게 잘 전달되는가 이런 얘기들이에요. 그다음에 조직 내 동료 간 커뮤니케이션은 정확하고 원활하게 이루어지는가, 혹은 조직 내 동료 간 커뮤니케이션은 긍정 언어가 많은가, 맨날 타박 언어를 할 수도 있어요. 그다음에 가장 착각하는 거, 본인이 똑똑하다 생각해서 A부터 Z까지 누군가에게 수행하도록 정보를 다 줬다 생각해요. 근데 본인의 착각이에요. C도 빠졌고요, F도 빠졌고요, Z도 빠졌어요. 그리고 어떤 업무를 신입이 들어왔는데 파일을 한 10개를 줘요. 그리고 알아서 하래요. 설명도 안 해줘요. 그러면 뺑이를 많이 치겠죠. 그 다음에 그 리더는 사실은 모든 개개인은 뭐 2, 30명 있는 작은 데는 사실 1인 다역이 많기 때문에 이 사람의 고유한 가치에서 가장 좋은 능력을 빼다 못 씁니다. 그냥 아무거나 다잡하게 필요한 대로 그냥 갖다 써야 돼요. 근데 맞지 않은 영역을 주면 무능력하게 만드는 꼴이죠. 그러면 좋은 리더는 이 사람이 탁월한 부분을 잘 캐치하고 관심 있게 바라보고 거기를 적재적소에다가 넣어줘야 되는 역할을 갖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그런 태도가 내가 어떤 정보를 안 줬나요? 라고 묻는 거랑
"너 왜 이거 못했어?" 라고 묻는 거는 좀 달라요, 타박하는 건. 그래서 긍정 언어가 많다라는 건 "너가 수행해 보고 거기서 정보가 더 필요하거나 부족한 게 있으면 다시 문의할래? 그러면 내가 또 알려줄래? 알려줄게." 이렇게 말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는 함부로 왜 못 알아듣고 이따위로 해 놨어?" 막 이렇게 이거를 공론화해서 다른 사람 앞에서 함부로 무능력자를 만드는 그 사람을 우리가 못 알아보는 게 아니라고요. 되게 잘 알아본다고요. 그런 것들을 좀 더 잘 알고 계셨으면 좋겠고, 또 조직 내 동료 간에도 사적인 커뮤니케이션이 오고 가는가, 아니면 이분법적으로 패거리를 자꾸 가르고 네 편 내 편을 만드는가, 그 솟구세요. 그 사람 아무리 능력이 있어도 솟구시는 게 리더의 힘입니다. 그다음에 또 어떤 게 있냐면 조직 내에 서로를 탓하는 언어보다 감싸주는 언어가 많은가. 그러니까 이거는 리더가 보통 인간적이면 밑에 분들이 다 그걸 배웁니다. 근데 밑에 분들이 뭐 잘 알려주지도 않고 본인은 되게 잘 알려줬다고 착각하고 있거나 함부로 부정적 단어를 막 남발하거나 이분법으로 패를 가르거나 이러면 이거는 사실 감싸주는 언어보다 탓하는 문화를 만드는 거죠. 그러면 리더가 관리를 안 하거나 리더도 사실 숨은 모습은 그 모습이거나 이렇게 봅니다, 보통 조직에서는. 그리고 우리 부서 내 동료 간 사이에서는 긍정적 농담과 유머를 잘하는가 보시면 좋고요. 그다음에 내가 속한 집단에서 비공식적 의사소통도 활발한가, 아니면 바쁘게 사라지고 아무도 개인적 얘기를 안 하고 교류가 없는가, 이런 거 살펴보셔야 합니다. 그다음에 조직 내 충분한 발언 기회로 미처 못다한 말이나 오해가 있어서 마음이 불편한 경우가 거의 없어야 합니다. 거의 없다. 1점에서 5점을 한번 줘 보십시오, 지금. 이게 가정으로 가면 아빠가 말하고 자녀들이 말을 못 해요. 분위기예요. 이 커뮤니케이션 분위기예요. 그러면 여기에서 마이너스라는 거죠. 이해되시나요? 뭐 비공식적인 의사소통이 활발하다 뭐 이러면 가정 내 갖고 가 보세요. 그러면 엄마 뭐 학원비 내야 돼, 뭐 해야 돼, 숙제했니, 뭐 했니, 이게 아니고, 이 공식적 얘기가 아니고, 엄마, 나는 요즘에 이런 직업이 이런 이유로 좋은데, 나는 요즘에 내 남자친구가 이런 이유로 좋은데, 이런 가치관에 대해선 충돌을 한다? 이게 비공식적 의사소통에 해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조직에 대한 진단의 이 항목들을 보면서 자꾸 가정으로 대입해보서 이렇게 대화내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동료 간에 긍정적 농담과 유머를 잘하는가? 이거 물어봤잖아요. 그러면 가족 간에 쓸데없는 농담과 유머는 잘하시나요? 이걸 물어보는 거예요. 우리는 기름칠한 관계여야 해요. 뻑뻑한 관계가 아니고. 그 다음에 가족 간에 탓하는 언어보다 감싸주는 언어가 많은가요? 인정하는 척하면서 인정 안 하고 있나요? 환장합니다, 진짜. 그 다음에 커뮤니케이션 분위기를 계속 이어가 볼게요. 조직 내 의사소통에 조직 목표 달성을 위한 구성원들의 동기부여에 기여하고 자극하는가. 야, 너 이거 하지 마. 너 음악하지 말랬지? 그 음악하면 굶어 죽는댔지? 왜 강신주 어머니께서 야, 책을 보면 돈이 나오니 명예가 나오니? 근데 강신주께서 요즘에 그렇게 얘기한대요. 돈도 나오고 명예도 나옵니다. 이렇게 얘기한대요. 이게 쓸모없는 일인 것처럼 하고 나는 책의 즐거움을 알았지만 이제는 돈도 나오고 명예가 나오잖아요. 이러고 어머니한테 얘기를 한대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가족을 설득할 때 아니면 우리 동료를 설득할 때 충분한 동기부여를 기여하고 자극을 주는가 또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어떤 명패를 줄게, 돈을 줄게보다 그 사람의 인간성이 너무 좋아서 내가 그 사람 붙어서 일하고 싶다. 그게 나의 인생에 좋은 선배를 두고 행복한 거겠다. 그럼 저는 그걸 결정을 해요, 사실은. 그러니까 사람의 유형을 파악하지 못하는 사람은 엄한 거를 대치해서 준다는 거죠. 이거를 말하면서 저도 좀 반성을 해봅니다. 제가 직원에게 그런 제의를 하지 않았나 이런 반성을 지금 잠깐 해봤어요. 그다음에 조직의 구성원들은 의사소통에 대한 충분한 능력을 갖고 있는가?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의사소통은 한 명만 뛰어나다고 절대 해결되지 않습니다. 쌍방강이기 때문에 우리가 조직을 가도 임원진 교육을 따로 하고요. 직원들 교육을 따로 해야만 해요. 그래서 쌍방간의 교육을 적합하게 하고 누가 커뮤니케이션이 보편적으로 이탈이 됐는지 속아야 돼요. 그 중에 몇 명들을. 그리고 그분에게 어떤 정보를 오류로, 오해로, 곡해로 해석하고 있는가 이런 것들을 계속 판단해야 합니다. 그다음에 조직 내 의사소통이 조직 구성원들에게 일차감을 갖도록 하는가, 뭐 이런 질문이 있고, 그다음에 직무상 필요한 정보를 적재적소로 잘 얻을 수 있는가, 이거 굉장히 중요해요, 가족에게도.
제가 어느 날 연구실을 들어오는데 골목이 공사로 막혔어요. 근데 만약에 저희 직원이 먼저 도착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통화를 막 하고 있는데 대표님 저기 공사로 거기 막혀서 그 입구 못 들어오실 거예요." 이렇게 얘기해 주면 되게 좋잖아요. 근데 막 통화를 했어요. 근데 제가 들어오려고 봤더니 공사로 막혀 있어요. 그래서 "어머 여기 공사로 막혔네." 이랬는데 직원이 거기 공사로 막혔어요. 거기 한참 한 뒤로 해서 돌아오셔야 될 텐데." 이렇게 얘기하면 우리가 쪼끔 서운해요. 이런 중요한 이슈를 왜 적세적소로 지금 빠르게 얘기를 안 해 줬지?" 근데 이게 가정이라고 하면 남녀 부부 사이라고 하면 뭐 아내한테 그 "민정 씨 걸로 들어오면 뭐 문제가 있으니까 거기 조심해야 돼. 그래서 좀 뒤로 해서 좀 돌아오세요." 이렇게 얘기를 해 주면 좋은데 뻔하게 오는 길인 걸 아는데 "어머 거기 근데 공사하는데." 이렇게 뒤늦게 얘기하면 이 적세적소라는 부분을 놓치면 이 사람이 내가 오는 길에 내가 고생할 거를 미리 알려줘서 나를 배려하지 않았구나. 이 사람에게는 내 고생이나 이런 게 안중에 없구나. 이렇게 여겨집니다. 그래서 이런 지금 얘기하는 이 조직 커뮤니케이션을 그대로 가정에 대체해 주시면 돼요. 어. 그다음에 또 열어볼게요. 조직 내 동료나 상급자에게 대화를 신청하는 게 어색하지 않는가? "아빠 대화 좀 해요." 라고 하면 너무 부담돼요? 많이들 부담되죠. 그거 있죠. 아버지가 귀가해서 거실에 나타나면 엄마랑 딸들이 다 흩어지는 거. 뭔가 많이 잘못 살고 계시는 거죠. 네. 그리고 뭐를 해치는 거예요? 커뮤니케이션 분위기를 해칩니다. 커뮤니케이션 분위기 해치면 대화가 돼요? 아니요. 3개 영역 중에 커뮤니케이션 분위기가 하나가 있는데 얘를 빵점 맞고 있는 거랑 똑같아요. 음. 만약에 우리가 뭐 노무현 때 이렇게 뭐 저기 광화문 가서 다들 이것들을 많이 했잖아요. 그러면 그때 제 친한 친구가 이 얘기를 했어요. 어 "계란으로 바위치기다. 그런 노력은 하등 가치가 없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걸 막 화내면서 얘기했단 말이죠. 그러면 화를 냈어요. 그럼 거기서 누가 진지하게 얘기를 해야 할까요? 왜요? 세 가지 영역 중에서 커뮤니케이션 분위기를 더 이상 남들이 대화하고 싶지 않도록 망쳤어요. 무슨 짓으로? 뭐 꼰대짓이든 화든 분노든 억제든 통제든. 맞아요? 그러면 그런 억제든 통제든 과시적 행동은 이 세 가지 커뮤니케이션을 준비해야 되는 세 가지 중에 그냥 한 영역을 절단하는 거랑 똑같습니다. 이해되시죠? 몸통과 팔과 다리가 있는데 팔 팔 없이 사는 거예요. 아니면 다리 없이 사는 거예요. 이 정도로 되게 큰 파워니까 분위기 해치는 거 막 짜증 내고 문 꽝 닫고 들어가고 이런 거 하지 마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조직에서도 건강하게 소통하는 거 모르고 냉소적으로 소통하는 거를 당연하고 기싸움으로 이겼다라고 생각하는 유치한 문화를 절대 한국에서 더 이상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다음에 조직 내의 갈등을 적절한 의사소통 경로를 통해 잘 처리할 수 있게 해 놓으셨어요? 쌍방 간에 다방에 여러 사람이 문제가 있을 때 이걸 원활하게 공평하고 대중적이게 공정하게 소통할 수 있고 처리해 나갈 수 있게 해 놓으셨는지 그것도 살펴보셔야 합니다. 또한 조직 내의 어떤 갈등이나 오해를 대화로 풀어나갈 수 있는가 되게 중요하고요. 그다음에 마지막은 조직 내에 도움이 필요할 때 눈치 보지 않고 도움을 구할 수 있는가 되게 중요합니다. 근데 눈치 보게 해요. 눈치 보게 한다는 건 그 집단 내에 패거리가 있고 나쁜 분위기를 연출하고 끌고 가는 그런 안 좋은 리더가 있다는 뜻이겠죠. 그게 개방적이고 유연하다면 과장님 제가 이 정보가 필요한데 이것만 있으면 이 정도 탈고는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나아갈 수 있단 말이죠. 근데 마치 자기가 도와주고 스스로 쓸 수 없게끔 계속 상대방을 만드시는 분이 있어요, 독보적인 자기 자리를 차지하려고. 그러면 그러면 거기서 많이 배울 수 없습니다. 그냥 배울 수 없으니까요. 아니면 나의 어떤 능력만 뭔가 착취당하겠죠. 근데 우리는 같이 배우면서 성장하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뭐 20대 30 대는 인도적이지 않은 곳에서 일하는 것도 뭐 경험일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저는 35세 이상은 그래도 '나의 자리가 빛이 날 수 있는 자리를 찾아가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이런 것들 아내가 남편에게, 남편에게 아내가 눈치 보지 않고 도움을 구할 수 있는가? 도움을 구했을 때
아주 그냥 생색을 지게 내는가. 자기가 도움을 받았던 거 기억 못하고 하나 도와주면서 생색내요. 그럼 정 떨어지죠. 그죠? 내가 밑밥을 밑에 받침돌이 되어 준 게 얼마나 많은데 '저 사람 저렇게 정 떨어지게 하나.' 막 이런 생각이 들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가정으로 대처할 때 다 지켜야 되는 것들이에요. 어 그리고 우리가 뭐 마지막 질문 중에 끝에 두 번째 "조직 내 어떤 갈등이나 오해도 대화로 풀어갈 수 있는가?" 물어봤잖아요. 그럼 가정도예요. 남편과 아내가 어떤 갈등이나 대화도 다 대화로 풀어나갈 수 있는가? 저 사람하고 대화를 해도 실행이 되지 않고 인지가 되지 않아요. 그럼 대화는 점점 없어질 거고요. 점점 멀어질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은 무책임한 사람이 될 거고 한 사람은 체념하고 떠날 겁니다. 한 사람이 왜요? 체념하도록 밀어버렸으니까 이 사람은 떠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음. 그리고 모든 대화나 갈등이 의사소통의 경로를 통해 처리될 수 있는가 되게 중요해요. 그러면 전제 조건은 가정 내의 부부도 되게 성숙한 두 사람이어야 돼요. 저 사람이 내게 하는 위기 커뮤니케이션이 둘 다 성장하고자 하는 거고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거겠거니라는 생각을 해 줘야 합니다. 그래서 요거를 하나하나 여러분 곱씹으면서 꼭 가정에 또 대입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수고 많은 하루셨어요. 또 저희가 저는 좋은 컨텐츠로 또 만나 보러 오겠습니다.